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인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남부를 동서로 잇는 강남 순환로 1단계 구간이 3일 오후 2시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강남 순환로는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전체 22.9km 구간 중 1단계 구간 13.8km를 먼저 개통했는데요. 강남 순환로 개통으로 그동안 올림픽대로와 남부 순환로에 집중됐던 한강 이남 동서 방향의 교통량이 분산돼 금천에서 강남 간의 통행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198만 원으로 전월인 5월의 평균 매매가보다 294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재건축 바람을 탄 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강남 지역 주택 매매가는 하반기 중에 6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접쳐지는데요. 은행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7월 첫째 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상반기 6월 말일을 끝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 이제 어쨌든 그 하반기 경제 상황 또 부동산 상황을 예측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조금 마련을 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의 그 경제 상황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동산 전망을 약간 좀 언급을 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인 상담 전에 윤환 대표가 준비한 PPT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일단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7월 달.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 부흥을 위해서요. 일단 정부에서는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한 올 하반기에 20조 이상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필요성, 대내적으로는 또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하반기에는 이런 금액을 좀 투입을 한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런 그 20조 원에 대한 정도의 경기 부양 책에 대한 금액 중에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온 유입 자금 중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이런 부분들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대출 금액을 으로 책정이 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분양가 9억 초과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 하고요. 또 일단 기본적인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수도권 광역시는 6억 그리고 지방은 3억으로 이렇게 제한된다는 이 부분과 함께, 자, 서울 아파트의 지금 평균 매매 금액이 5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강남권은 이제 6억 정도인데, 자, 이런 어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 것이냐고 본다면 일단 지금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특히 이제 강남에 재건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역 초과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거의 한 20평대, 25평 정도의 분양되는 아파트에 많은 관심 또 이렇게 분양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지금 5억이 이제 그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 5억이 안 되는 부분에서의 금액은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름세로 가지 않을까 5억까지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지금 전세 수요자입니다. 이 전세 비율이 현재 74%의 전국에. 자, 이 상태에서 전세 비율이 말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의 매매 금액이 있는데 전세 금액이 한 7,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평균적인 전세 비율입니다. 전국에.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밑돌았을 때 예를 들어 전세 비율이 한 6,500만 원이더라.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세 금액이 오르는 게 이제 순서가 될 것이고 매매 금액으로 또 이런 식으로 평균 매매 금액이 5억 원을 돌파라고 했다는 부분은 이 5억이 안 되는 부분에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집값이 좀 5억 쪽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부분들이 좀 지금 몰리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은 정부에서 꾸준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만약 지금 경제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 또 금리 인하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집을 매입하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25평대에 몰리는 부분 또 일반 아파트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 5억이 안 되는 부분에 전세 비율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몰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그렇지 않은 부동산으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두르거나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요. 또 오늘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이제 5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부동산 시장에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알맞은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윤환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로 이제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걸어주고 계신데요.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기존에 상계동 16단지 지금 두 채 보유하고 있거든요. 19평이요. 네, 근데 지금 회사가 이제 삼성동 쪽이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뚝섬 쪽에 현대 3차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매도 시점하고 그 뚝섬 쪽 현대 3차 보고 있는데 거기나 뭐 이런 거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상계 이제 주공 16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두 채를 보유하셨다고 하셨나요? 네, 19평 두 채요. 그럼 이제 두 채를 다 매도를 하고 이제 뚝섬역 현대 3차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로 네, 매수를 네. 하시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 3차 같은 경우 지금 몇 평 보고 계시죠? 거기 32평인가? 네. 32평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주공 아파트에 한번 매도 시기 알아볼 거고요. 성수동에 한번 뚝섬 현대 아파트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노원구 상계동에 네. 주공 16단지의 19평 아파트를 지금 하나 아닌 두 개를 갖고 계시고요. 네. 하나는 거주고 또 하나는 뭐 임대를 놓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어머니가 살고. 하나는 본인이 살고 계시고 네, 하나는 네, 이제 네. 어머님이 살고 계시고.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 팔까? 그리고 지금 네. 직장이 이제 삼성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자, 이쪽 근처인 곳 중에서 좀 찾아보니까 2호선 라인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뚝섬역 근처에 그 현대 네. 3차 아파트를 좀 받으셨고요. 네, 네. 자, 이거를 살까 말까 이런 것죠. 이제 이거를 파는 게 네. 좋을지 또 사는 게 좋을지 또 판다면 네, 언제 네. 팔지 산다면 언제 살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지도를 좀 넓게 이렇게 영역을 넓게 드렸는데요. 지금 이 위쪽이 이제 노원구죠. 네. 자, 노원구 상계동. 그리고 아래쪽이 성동구 성수동 쪽입니다. 자, 네. 일단은 이거를 19평짜리를 오래도록 가져갈 필요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매도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 저 아래쪽에 성동구의 뚝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면은 조금 서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좀 지도를 좀 확대하면서 볼게요. 자, 보죠. 지금 상계 주공 6단지라고 16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마들역하고 이제 멀지가 않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이제 88년 입주를 했고 세대수도 2000세대가 넘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소형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19세대의 공급의 희소 가치가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희소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평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네. 앞으로 주거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20평대나 30평대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지 10평대를 구입하려 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네. 이 근처에 뭐 작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시기를 늦추라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노원역 근처에 창동 차량 기지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이걸 이제 개발을 언제쯤 할까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네네. 여기가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라면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름세가 될 것이고 이 근처에 바로 배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는 좀 가격이 좀 덜 올랐지만 하지만 네. 이게 가격이 조금 오를 시점이라고 본다면요. 어느 때냐면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 계획안을 좀 발표를 하는 시점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6월 말이 임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16년이니까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내놓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게 첫 번째 어떤 매도 타이밍을 좀 늦추려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라면 이게 88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재건축 연한이 2018년도에 또 가능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럴 경우라면은 둘 다 맞물려서 지금부터 매도를 하지 말고요. 일단 전세를 놓고 전세비를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를 놓고 일단은 저쪽으로 가셨다가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이 되니까 그 네. 부분이 둘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는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어쨌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한 3년 안쪽으로 매도 타이밍이 잡혀오니까 한 전세를 딱 한 번 정도만 놓고 가면은 좀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최대치로 좋을 때 이제 팔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 아래쪽에 지금 뚝섬역 근처에 현대 3차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뭐 현대 3차뿐이 아니고요. 사실 이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계속 중공업지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실제 이 안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거주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매매 금액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성수동 이 지역 자체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업지라는 부분에서 탈피해서요 점점점 좋은 이미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시점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된 시점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쪽 성수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매입하는 게 괜찮다. 단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쪽 구역에서 조금 신축에 가까운 또 30평대 아니라도 20평대 가까운 그런 아파트를 조금 구입하면
이쪽 수요자들이 찾는 그런 그 어떤 평형대가 많이 몰림 현상이 있거든요. 20평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세미나 오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이제 상계주공 16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전세 놓고 보유를 하시면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뚝섬 쪽에서는 한번 20평대 아파트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반갑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기 화곡동에 있는 대우 프리지오가 있어요. 네. 예, 그게 56평짜리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매도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화곡동 대우프로지오 56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거주를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주고 계세요? 아니에요. 임대로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 계세요? 지금 임대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그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로 주고 계시고 그럼 실례지만 만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 달이에요. 내년 5월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 평수로 한번 전세를 주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매도 시기나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볼게요. 네네.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그 화곡 푸르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대우 아파트요. 대우 아파트. 여기가 지금 예. 우장산역하고 화곡역 사이에 있는 그 아파트죠. 이게 이제 입주 예. 연도가 2002년이고 예. 세대수도 대략 한 2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56평짜리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그것도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임대를 놓고 계시고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내년 5월이 만기인데 이거를 매도하는 게 낫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 이거잖아요. 네네. 자, 왜냐하면 좀 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위쪽에 마곡지구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수요자들에 의해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도 의견이에요. 네. 자, 그냥 막연하게 매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 안에서도 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도를 좀 폭넓게 이렇게 가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이 강서구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강서구 지역을 아주 넓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화곡동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화곡 본동에서 팔동까지 9개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거주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세대, 빌라, 뭐 다가구 이런 정도이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파트가요, 세대수도 크긴 한데 이렇게 다세대나 이 다가구 밀집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쪽 수요자들에 의한 거주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아파트가 맞기는 한데 여기서 소형 아니면 중형 이런 아파트이지 대형 평형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에요. 실례로 지금 56평이잖아요. 혹시 시세 알고 계세요? 예, 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예. 6억 4천에 팔라고 전화가 왔어요. 6억 4천이요. 예, 예. 지금은 시세가 조금은 올랐을 것 같아요. 6억 중후반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혹시 지금 전세를 얼마 놓고 계시죠? 4억 6천요. 4억 6천. 지금도 전세금은 좀 올랐죠? 한 5억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예. 자, 이 모르죠. 안에서 네. 전세가 한번 5억이라고 보죠.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힐스테이트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아파트 조금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200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45평형짜리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 여기랑 조금 큰 차이 없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 금액이 얼마냐면 한 6억 정도 돼요. 자,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선 지금 화곡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수요자들에 의해서 이런 대형 평형 선호도는 낮게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실제 그 거주하려는 분들의 전세 비율로 따진다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전세 금액이. 자, 상대적으로 이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워낙 대단지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 화곡 푸르지오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아파트의 40평대가 여기하고 가격이 크게 나질 않는 상황에서 전세가 오히려 지금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수요자들에 의해서 대형 평형이라 한다면 너무 이렇게 50평대, 60평대가 아닌 40평대에 적절하게 좀 단지 형태가 큰 이런 지역을 선호하지 지금 아파트에 대한 56평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지금 마곡지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이제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거주자들이 1순위라고 따진다면 이쪽 당연히 그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1순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2순위라고 한다면 이쪽 그 우장산역 근처거나 이 그 내발산동의 수명산 파크나 이쪽이 2순위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9호선 라인변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오히려 많은 분들의 수요층들이 여기 많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일단 전세 만기가 되면요. 좀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다른 같은 대형 평형 아니면 좀 그거보다 좀 시세 차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다른 곳으로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매도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화곡동 대우 푸르지오 생담이었는데요. 이제 이 아파트에서는 한번 선호도가 낮은 평수인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 시 한번 매도를 시도해 보시고요. 다른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하왕신리동에 있는 네. 금호베스트빌을 보유 중인데요. 네. 32평짜리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걸 어느 시점에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주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한번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매도 시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안녕하세요. 화왕십리 그 상왕십리역 근처에 이제 그 금호베스트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네. 자, 거주도 하고 계시죠? 네네. 자, 근데 왜 팔려고 하시죠? 지금 이게 저희가 한 2년 전에 매입을 해서 네,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 마장동 쪽에 있는 현대 네. 아파트 쪽으로 좀 이전을 할까 네.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요? 네. 자, 여기를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0평대 사신다고 했죠? 네네. 네, 33평이면 지금 시세가 얼마죠? 지금 한 4억 5천, 6천 정도에 자, 거래되고 4억 있어요. 5천이죠? 네네. 자,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네. 아파트가. 근데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이 오히려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 일단 그 왕십리 뉴타운의 텐지라든지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또 올 말에 입주를 할 거고요. 네네. 여기 지금 시세가 지금 7억 초반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무조건 이렇게 비싼 새 아파트로만 갈 리는 없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찾게 되는데 이 금호베스틸 아파트 근처에 2011년도에 입주한 하이베르 아파트라든지 또 옆에 네. 새로 KCC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네. 거기 아파트도 상대적으로 6억이 넘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이 5억이 안 된 시점 금액이고 또 여기 옆에 보면은 새로 1-5구역 그 재건축 자이가 지금 들어올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그게 이제 공사 내년에 중에 입주를 있어요. 할 겁니다. 네. 거기도 마찬가지 입주되는 금액이 6억이 넘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내 금액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하면 거의 5억까지는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억 후반 정도.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 전세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가.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이 나타날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어디 떠나지 않고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항상 이쪽 안에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 관심 분야인 새 아파트의 입주 또 바로 옆에 새 아파트의 입주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아파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까지도.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분 좋게 좀 거주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네. 마장동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때 내년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하왕심리의 금호 베스트빌 아마 내년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다가요. 내년에 한번 다시 추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신청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하반기 시장 전망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세미나에서 이런 점들을 좀 알려주시나요? 자, 지금 세미나 제목이 이제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에요. 자, 부동산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버는 게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아요. 하지만 뜻대로가 아닌 앞으로의 예측만 잘하면 타이밍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재테크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대로, 좋을 땐 좋을 대로 좋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 이런 투자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뉴스를 또 경제를 여러 가지 폭넓은 내용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이곳에 투자하라는 지역적인 어떤 그 분석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장맛비에 또 날씨도 덥지만 좀 기분 좋게 시원한 머리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한번 발걸음을 세미나로 옮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미나 참석하셔서 투자 방향과 한번 전략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